안녕하세요. 맛있는 수다 팟캐스트로 만나는 미식독서입니다. 11월의 늦가을, 불어오는 찬바람에 따스함이 저절로 생각나는데요. 누군가에게 차려주는 따뜻한 밥 한 끼는 따뜻한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 따스하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미식독서의 커피입니다. 오늘 함께 책을 맛볼 맛을 나는 여자들, 만녀들을 소개합니다. 저는 미식독서의 커피, 별, 주전자, 국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1월에 함께 맛볼 화성에서 만난 오래된 씨앗과 지혜로운 농부들. 이 책의 저자인 변현단님은 전국 토종씨앗 모임인 토종씨드림의 대표이고요. 전남 곡성에서 토종씨앗으로 농사를 짓는 농부이기도 합니다. 2016년부터 2년 동안 화성의 여러 농가를 다니면서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270개의 품종의 씨앗을 수집했는데요. 그중에 19농가를 선정해서 인터뷰를 했고 그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책을 읽은 소감을 한 분씩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별님. 저는 얼마 전에 로컬 푸드에서 토종 파를 샀거든요. 쪽파보다는 조금 더 크고 대파보다는 훨씬 작고 야들야들하면서 맛있었어요. 향도 진하고.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토종 씨앗들이 있는구나 알게 돼서 기뻤고 좀 아렸어요, 마음이. 왜 우리는 진짜 귀한 것은 천대하고 있을까? 상업적으로 잘 팔리는 작물 위주로 가고 또 그런 것들이 전수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마음 한켠이 좀 짠했습니다. 네, 맞아요. 가장 귀한 것이 우리한테 익숙한 것들이긴 하죠. 자, 그럼 주전자님. 화성에서 만난 오래된 씨앗과 지혜로운 농부들이라는 이 제목의 책 첫 장이 마음에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주부이다 보니까 김장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김장의 식재료들을 토종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가져보게 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토종으로 만든 김장. 네, 맛있을 것 같네요.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국자님은요? 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 토종 씨앗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데에서 이렇게 전에 와서 한참 동안 길러지면서 토종이 된 작물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여기에 8년 전에 이사를 와서 살게 되었는데 나도 이제 토종 화성인이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멋진 맞죠. 생각이에요. 네, 우리 토종 화성인 맞습니다. 네, 실제 우리가 화성에서 살고 있고 이 책에서도 화성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님들의 이야기여서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라서 저도 굉장히 생생하게 읽었는데요. 이 책에서는 여러 농부님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중에서 우리 만년님들의 기억에 남는 농부님들 아니면 소개하고 싶은 농부님 이야기 있을까요? 먼저 별님. 저는 최영분 할머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흑찰옥수수, 사과참외, 조선오이 이런 작물들을 키우시는데 제가 좀 옥수수를 좋아해요. 그리고 이것도 로컬푸드에서 보셨어요? 네, 봤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거를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설명을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가마솥에 몇 시간을 충분히 찌는데 약간 맛의 비결은 신화당 쪽. 그래서 먹었던 사람들이 확실한 그렇게 맛있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말 그대로 팔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너무 맛있어서 재배하신다고 했는데 인상 깊었고요. 페이지 30페이지에 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씨앗은 퍼뜨리라고 있는 것이고 음식은 나눠 먹으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우리 할머니께서 정말 가지고 계신 옥수수를 맛있게 찔 수 있는 비법도 들려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전자님. 저는 119페이지에서 124페이지에 있는 이분 농부님의 이야기가 조금 인상이 깊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끼묵이라는 가을에 나는 산채라고 하고 농부님이 그걸 가지고 초고추장에 묻혀서 드셨던 그 음식이라고 하는데 입맛도 돋구고 그다음에 몸에 약간 쌉싸름한 이런 것 때문에 면역을 높여주는 역할들 인삼맛과 좀 비슷하다고 적혀 있어서 저도 한번 그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맛을 너무 표현 잘해주셔서 침 나올 뻔했습니다. 벌써 나온다.
네, 저는 138페이지에 양옥조 할머니 이야기를 소개드리고 싶어요. 토종 녹두가 알이 작지만 고소해서 맛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중국산에 밀려서 네, 떡집에서는 좀 만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들깨를 수확을 하시는데요. 들깨 심는 시기를 20일 정도 다르게 해서 파종 시기에 따라서 올들깨, 늦들깨 이렇게 나눠서 수확을 하신다고 합니다. 수확을 나누게 되면 한꺼번에 수확하시는 것보다 수확하기도 더 편하고 그리고 심는 시기만 달라져도 알의 굵기나 색이 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중국산 콩, 중국산 깨를 심으신 적도 있다고 해요. 씨앗을 우리 땅에 심었더니 네, 시간이 갈수록 우리 땅에 적응을 해서 좀 다른 맛을 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에서 계속 내려오던 것이 아니더라도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자리를 잡으면 토종이 된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다양한 토종 작물을 수확하시는 농부님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책에 등장하는 다양한 식재료 중에 우리 만년님들이 맛본 적이 있거나 맛보고 싶은 작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 네, 저는 김용권 농부님의 간무 김치가 굉장히 먹어보고 싶었어요. 간무 김치는 봄철에 입맛을 돋워준대요. 근데 간무가 화성에 있는 간무는 다른 동네의 간무랑 다르게 굉장히 아린 맛이 많이 나서 이렇게 단독으로는 김치를 만들지 못하고 긴 호박을 넣어서 같이 김치를 담근다고 하세요. 이 책을 읽고 제가 로컬푸드에 가서 간무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간무는 봄철에 나온다고 없더라고요. 어유 아쉬워. 네, 봄이 되면 꼭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아, 네, 간무 맛있겠네요. 네. 자, 이번엔 주전자님. 저는 여기에 나오는 재료 중에 개걸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화성의 토종무라고 해요. 이 개걸무를 제가 접해본 게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암환루 분이셨는데 그 무가 주는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있고 항암에 좋은 성분들을 갖고 있는데 이 개걸무가 좀 작고 단단하고 굉장히 약간 매운맛도 조금 있으면서 단맛도 끝에 있는 건데요. 채를 쓸어가지고 햇볕에 꼭 말리셔서 무말랭이로 해가지고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원 개걸무는 못 봤고 무말랭이가 돼 있는 그 재료만 봤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차로도 끓여 먹게끔 하라고 하셨었고 무김치 할 때 꼬득꼬득하게 얘를 물에 불렸다가 무김치를 만들어서도 먹고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을 좀 갖고 있는데 개걸무라는 그 이름이 되게 웃겼었거든요. 개걸무 막 이랬는데 책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좀 다음에 먹게 해줘봐요. 아, 개걸무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에 가서. 개걸스럽게 먹게 할 만큼의 맛인가요? 아, 그건 또 몰랐네요. 네, 이번에는 별님. 예, 저는 이름이 너무 웃겨서 먹고 싶은 콩이 호래비 밤콩인데요. 아무리 막 같이 섞어서 심어놔도 절대 교잡이 안 된대요. 그 맛은 무슨 맛일까? 고집센 궁금하다. 호래비 밤콩. 꼭 먹어보고 싶은데 처음에 밥을 할 때 같이 넣으면 좀 딱딱하고 그렇대요. 충분히 불려야 한다고 하는데 먹어보고 싶네요. 그러게요. 밥맛이 날까? 네, 왠지 고소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작년도에 그 도시 농촌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래서 서신면에 방문을 했었어요. 이 서신면에서 재배한 토종 배추로 끓인 국을 맛봤는데 우리 그냥 배추국보다는 훨씬 더 식감이 살아 있어서 정말 맛있게 먹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된다면 이 토종 배추를 또 구입을 해다가 요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또 초대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토종 씨앗도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도 네, 넘겨줄 젊은이들이 없다는 이 아쉬움이 책에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만년님들께서는 이런 씨앗을 지키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주전자님. 수원에 보면 씨앗 도서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씨앗 도서관에서 정말 토종 그리고 우리의 가까이 있는 것, 내 나라에서 나는 씨앗을 그 시민들이 원하는 것 도서 대출하듯이 씨앗을 나눔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집에 와서 키워서 대출을 한 거잖아요. 책처럼. 씨앗을 대출한 것을 다시 씨앗으로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키운 것으로. 커피님께서 질문 주신 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어갈 수 있을까? 또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이 내가 먼저 한번 해봐야겠구나. 그래서 내 집 앞에 잠깐 작은 그런 거라도 조그만 텃밭 베란다 텃밭이라도 좀 키워볼 수 있고 그 씨앗이 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웃과도 함께 나눠보고 하는 그런 수확의 기쁨을 좀 해본다면 작은 실천인데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실천을 좀 하는 것이 이걸 좀 지켜나가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자, 이번에는 국자님. 저는 사실 요리를 조금 못해서 요리법을 할 때마다 찾아보거든요. 근데 토종 씨앗을 보존을 하려면 토종 작물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걸 이용한 요리법이 다양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기 요리 잘하시는 분들께서 요리법 좀 많이 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레시피도 알게 되면 이 토종 작물들을 좀 더 맛있게 네. 요리해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이번에는 별님. 저는 지금 얘기를 하면서 또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좀 아파트 단지가 다 있잖아요. 우리가 공동으로 이렇게 좀 경작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어제 제가 호박죽을 끓이는데요. 이게 되게 귀해 보이면서 사실은 속에 막 엉켜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버릴 텐데 다 씻어가지고 일단 말리려고 씨앗을 꺼내놨어요. 네. 이야. 이미 실천을 하고 있네요. 네. 멋있다. 내년도에 그 씨앗을 한번 심어볼 수 있는 경험을 하셔도 좋을 것 제가 같아요. 나눠 드릴게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봄이 되면 작은 텃밭을 하나 운영을 하는데 내년에는 별님이 제공해 주시는 그 호박 씨앗도 한번 심어보고 제가 책에서 읽었던 그 토종 녹두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씨앗을 구해서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책을 넣은 지 오래되었어도 맛있는 수다 나누고 싶은 마음. 취향과 결이 맞거나 달라도 좋은 사람들이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삶에서 녹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맛있는 수다. 미식독서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다음 달에는 올 한 해를 돌아보는 맛있는 수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식화성의 미식독서 별 주전자 국자 저는 커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